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고만이라는 자서전과 퇴직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제가 저의 저서를 시작하면서 밝히는 것은 초보 작가들이 초판을 완판하는 벽을 넘어야 자기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건 이상 올리겠다고 마음먹고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었으나 6월부터 전국의 숲길조사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그 기간 중 얼굴로 번진 대선 표준으로 유튜브 방송에 다소 게을렀던 점 양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숲길조사원 근무 경험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평소 교류가 뜸했던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저녁 식사 한번 하자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나이가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한동안 만나보지 못한 친구를 무조건 만나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첫 주자로 제가 생각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지난 이야기와 최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친구로부터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산하 공기업인 트레킹센터에서 숲길 조사원을 모집하는데 제가 좋아할 것 같아 정보를 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응시 자격은 숲 해설사는 우대하고 산길을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권장하여야 하며 핸드폰의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 시험이 있었지만 쉽게 채용되었습니다. 비록 4개월간의 한시적인 계약직 일자리였지만 숲길을 걸으며 메모하고 조사하는 것은 봉사 차원에서도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수당까지 지급한다는 것이었기에 반갑게 받아들이면서 응시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으로 정해졌고 하루 교통비가 1만원으로 시작하였는데 9월에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사원들에게는 조사자용 매뉴얼, 핸드폰 충전용 배터리, 물통, 수건, 핸드폰 클릭용 별펜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이었으며 전국의 100대 명산을 제외한 4천여 개 산의 등산로를 조사하는 과제였습니다. 100대 명산은 작년에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4일 조사하고 수요일은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짜여졌고 태풍, 고온, 비 등으로 갑자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휴무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트레킹 센터에서 휴무일로 지정되면 급여의 70%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월 24일 대전에 소재한 트레킹 센터에 모여 집합교육을 하루 받았고 5월 30일부터 첫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POI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팅이라고 하는 흥미 지점과 노면 정보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POI는 안내소, 화장실, 쉼터, 약수길, 갈림길 등이었고 노면 정보는 오솔길, 포장길, 계단, 너덜길, 데크로도 교랑, 야자수매트 등이었습니다. 초기 활동은 2명 한 조로 구성하여 트레킹센터에서 지정해준 코스를 따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위성과 핸드폰이 연결되어 코스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려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단계는 조사할 산을 지정해주면 코스는 조사자가 알아서 조사하는 것이었고 3단계는 조사자가 직접 조사할 산과 코스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소감도 겸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의 조사 파트너는 68대 동갑내기였고 공무원 출신이었는데 권장하여 40대에 비교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체력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저도 걷는 데는 자신이 있지만 아무래도 경사지면을 오를 때면 헐떡거리게 되는데 그분은 경사면도 평지처럼 잘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국의 유명산은 거의 다 다녀본 사나이였고 지금도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과의 인터넷도 제법 잘 다루기에 숲길 조사 활동에 적합한 분이었습니다. 시간관념도 철저하여 약속 시간이 늦는 법이 없었고 저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심도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라면 오히려 파트너나 제가 너무 자신있게 활동하다 보니 서로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굳이 반드시 만나서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후반기에는 각자 알아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배정된 곳은 처음에는 수리산에서 출발하였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과 관악산을 거쳐 다음 광주 이천 용인 지역까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4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고 기후변동으로 종종 휴무일이 지정되었는데 저는 수요일과 토, 일요일에도 날씨가 좋으면 미리미리 조사를 마쳐 놓아 임시 휴일이 지정되어도 조사 건수는 항시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조사한 지역은 광주, 이천, 용인 지역에 가장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은 300 내지 500m 내외의 야산으로 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등산가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시니어나 부녀자들에게는 낙엽 오솔길로 2시간 내외 산책성 등산로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곤란하게 부딪힌 것은 출입구를 찾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집은 많지만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 등산로가 어디인지 찾는 것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제였습니다. 심지어는 주민을 만나 물어보아도 출입구를 모르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야산이라 지도상에 등산로가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라 산 밑에는 공장지대나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서 기종 산행 입구가 막힌 곳이 많았고 하산길에도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사유지로 변해 있어 탐이 쳐 있던지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등산로를 따라가도 어느 지역은 갑자기 칡렁쿨과 잡초가 자라 길이 없어져 길을 벗어나 사방이 막혀 있어 뚫고 나가기가 힘들었고 한 번은 나뭇가지가 뒤엉킨 곳을 지나다 보니 안경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헤매다 안경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35도 정도 기온이 올라가면 임시 휴일로 정해지기도 하였지만 그 시절 산에 다녀오면 속옷은 물론 겉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는 날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광주나 이천까지 가려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기에 새벽에 출발하여 하루 2-3개 코스를 무리하게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무리가 되었는지 9월 초에는 얼굴에 대상포진이 나타나 약 20여일간은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4개월간 제가 조사한 지역은 21개 산 59개 코스로 걸어온 누적거리는 290km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코스는 제가 사는 지역이고 가장 많이 돌아보는 수리산의 4개봉, 4개봉이라면 터울봉, 슬기봉, 관모봉, 수암봉을 말합니다. 이 4개봉 종주를 하면서 트랭글의 POI, 이 흥미지점과 노면정보를 자세히 조사하여 널리 홍보를 겸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처럼 대상포진이 이마로 와서 고통이 너무 심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진통제를 맞는 상황이라 진단서를 첨부하여 9월 30일은 병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진통제 힘을 빌려서라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10.2km를 완주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면 걷는 거리인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걷고 중간중간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거의 7시간에 걸쳐 마쳤습니다. 따라서 근본 숲길 조사 과제는 4개월간 단 하루도 휴가 없이 59개 코스를 조사하여 마무리를 하는 유종의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체험을 하면서 얻은 상식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날파리, 모기, 거미줄이 많은 지역에는 나뭇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걷고 얼굴 앞에 대고 다니면 3개의 애로사항이 동시에 해결됩니다. 등산화 속으로 낙엽이나 돌이 들어오면 불편한데 긴 양말을 신고 양말 윗부분을 아래로 접어 등산화를 감싸면 해결되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경우에는 수건을 접어 이마에 머리띠를 감고 다니면 편리했습니다. 다음은 이 조사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참고삼아 건의사항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트래킹 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째이기에 내년에도 계속할는지 모르겠는데 계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반영하면 좋겠기에 건의해 봅니다. 먼저 4개월간의 조사 사업의 교육은 단지 개시 일주일 전쯤 한 번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존 경험자가 아니라면 핸드폰의 조사 내용 조작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한 달쯤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만나 각자가 겪은 경험을 공유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지급되는 지급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매뉴얼, 보조 배터리, 수건, 물통, 핸드폰, 클릭용 볼펜이 지급되었으나 누구에게 필요한 신분증, 셀카봉, 방사 모자는 추가로 배급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유지 등을 통과하면서 간혹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이 목걸이로 된 신분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시 POI나 노면 정보를 자주 입력해야 하는데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 보면 손가락이 잘못 터치되어 엉뚱한 정보가 입력된 상태로 다녀야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 셀카봉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이 손가락이 이런 화면에 터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날파리와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특히 날파리는 눈으로 들어와 알을 깐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문 오솔길을 걷게 되니 거미줄이 얼굴에 마구 달라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볼통을 다루는 사람이 쓰는 망사모자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분증, 셀카봉, 망사모자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에 조사자에게 공동으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기타 아래와 같은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 등산로 입구나 출구에 공장지대나 개인주택을 허가할 경우에는 등산로는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 조사에서 발굴된 등산로는 카카오 지도에 등산로 표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갈림길에는 안내 표시를 추가하고 하산 중간에서 길이 없어진 경우 또는 출구가 사유지로 변경되어 막힌 곳에는 능선이나 갈림길 입구에서 등산로 아님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경사로에 빗물로 인해 흙이 씻겨 내려간 곳은 간이 수로를 보강하며 기존 설치된 간이 수로가 막힌 곳은 정기 보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초나 칡렁쿨이 번성하여 길 흔적이 애매한 등산로는 주민센터 또는 변사무소에서 하절기에 1회 이상 제거하고 잡초, 낙엽 등으로 등산로가 애매한 곳은 최소한 리본을 걸어 놓아 등산로를 유도하면 길을 잃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등산로를 방해하는 나무의 장가지는 제거하여 주고 위험지역, 폭우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 갈림길, 안내판이 필요한 곳은 조사자가 기록하는 보고란을 신설하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오늘은 숲길 조사 경험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